먼저 보건의료 자체가 가치나 성과 지향적으로 공급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보장성 확대 추진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할까 하는 논의는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예컨대 건정심 재정의 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평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용 심사 플러스 급의 적정성 평가를 법에서 고유 업무로 정하고 있어서, 예컨대 정부가 5개 전문평가위원회를 심평원에 둬서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 평가 같은 경우는 소위 이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변경에 따라서 심평원에 두고 약가 결정권은 공단으로 이원해야 한다든가 이런 하고 하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그 각종 규정이나 유형 구성, 그다음에 운영을 보다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행위든 각종 전문위원회든 이게 재정 보험료 수입 외에는 보험 등재 경제성 평가를 거쳐서 보험 등재는 결국 보장성 확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약이라든가 재료, 그다음에 행위, 특정 행위에 대해서 이런 로비라든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명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가 가입자라든가 시민단체와 좀 더 소통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출발점은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규칙에 의한 지배가 일어나야지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목적은 공정성이나 공익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면은 관련되는 참여 집단 간에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특히 건정심이든 이런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련 단체나 기관 가입자뿐만 아니라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히 전문평가위원회나 약제평가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임상적 유효성 기반 하에서 가치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유효한지 보험 원리에 부합되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위주로 돼 있고, 그러나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전문가 함정 이런 게 빠질 수 있어서 가입자, 그 다음에 기타 공공 이런 부분이 충분히 참여가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구성원 수가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위원회가 뭐 심평원이나 공단이 사전 검토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처리 기구가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지만 또 이해관계가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신중하게 결정이 되는 구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뭐
심평원장이 예컨대 약제평가위원회 규정 같은 경우 그냥 엄청 가입자 단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 심평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모든 거는 사전 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를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 구성 가입자 단체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폭넓게 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분 위원께서 이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필요한 시점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특히 요즘 논의가 되고 있지만 건정심을 떠나서 전문평가위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급여 여부를 결정해서 보장성을 확대할 거냐 그런 차원의 기구 논의 자문기구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김준영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해외의 수가약가 결정기구하고 이 4개 전문 5개 전문위원회 약평의를 그렇게 그냥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비용 효과성에 기반한 가치 평가를 해서 급여 여부를 일단 판정을 하는 외국의 자문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 역시 의학학이나 보건학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수가약가 부분은 가입자 위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보장성 강화 그 비급여를 급여한다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 1차적인 전문 평가를 해서 경제성이나 유효성 부분 그다음에 가격을 기준 가치 평가죠. 결국 가격을 설정한다는 건데 이 의학적이나 의학학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 비용 효과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찬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공급이 거의 민간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에서 이런 의사결정 전문 평가하는 단계부터 의학계라든가 제약 이런 공급자 측이 배제가 된 채 만일 의사결정 구조를 가입자 위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했지만 가입자가 뭐 전혀 배제된 구조는 아니지만 좀 가입자 의견을 더 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좀 적정하게 안분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이제 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영향위원회 뭐 이런 소위원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입자 위원회를 별도 전문기구로 해서 실제 거기서는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 가입자들의 필요성이라든가 부담, 용의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가 됐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정책 결정, 의사 결정하고 집행 쪽이 지나치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현실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서 같이 참여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복지부나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상대가치 말씀들을 해서 그것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현재 건정심의 상대가치
개편 팀이라는 게 권정심 기구로 돼 있고 그 팀 구성은 권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를 포함 대표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국을 심평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 가치는 재정 중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지난주에 그 난임 시술 급여 확대 등이라든가 이런 신규 진입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 상대 가치가 어차피 파이가 늘어나는 것 때 늘어나도록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상대 가치라는 거는 일정 기간 뒤에 집권 조정이라든가 집권 결정을 해서 전면적인 개편, 예컨대 곧 이어질 3대 가치 전면 개편 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 중립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